네, 2024년 5월에 이어 엑셀 시험 문제 입력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엑셀 시험을 보실 때 A열의 열넓이를 일로 하는 규칙과 그다음에 시트의 이름을 제1작업부터 제4작업까지 만드는 규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1작업 입력 작업이 100점이라고 안내를 드렸는데 이제 글꼴과 정렬이 나와 있습니다. 숫자와 회계서식은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예외적인 것은 출력 형태를 참조하라는 조건이 있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이제 엑셀을 실행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시트 한 개가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실 거는 시트를 추가하시는 거예요. 더하기 부분을 두 번 눌러주시는데 사실은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저장을 먼저 하고 전송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는 다시 추후에 안내를 드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시트를 이렇게 세 개를 만들어 주시고요. 만약에 너무 많이 만들었다라고 하실 때는 해당 시트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항상 어떤 컴퓨터 작업을 하실 때 어떤 뭔가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겼을 때는요. 그 해당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100%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50% 이상의 문제는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시트도 삭제하실 수도 있고 추가도 가능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해서 삭제해 주시면 돼요. 세 장의 시트가 완성이 되신 분들은 마지막 시트가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왼쪽에 있는 Shift 키를 누르고 첫 번째에 있는 시트 1번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트가 다 선택이 되어 있고요. 위쪽에 제목 표시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그룹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A라고 되어 있는 머리글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저희가 A열에 대한 열넓이도 해당 열머리글에서 우클릭 하시게 되면 열넓이라는 메뉴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숫자 1 확인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글꼴을 바꾸기 위해서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머리글들이 교차되는 곳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A 옆에 있는 이 부분을 클릭을 딱 하시게 되면 워크시트 전체가 블럭이 잡히면서요. 그 다음 이제 홈 탭에서 네, 글꼴 그룹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에서 문제에서 제시된 시험 문제 연습이 다 굴림이었다고 해서 시험장에서도 무조건 시험지도 안 보고 굴림하시면 안 되고 시험지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글꼴을 변경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맞춤 그룹에 오시게 되면 왼쪽 오른쪽 가운데 정렬하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해놓으신 상태에서 가장 끝에 시트부터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제3작업 그리고 더블 클릭, 가운데 거 더블 클릭하시고 제2작업. 그다음에 첫 번째 거 두 번 눌러서 제1작업이라고 적어주세요. 가끔 이제 시험 장소에서 보면은요, 시트의 이름을 이렇게 이제 잘못 입력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앞에 거를 두 번 눌러서 얘를 제1작업이라고 바꾸려고 했는데 같은 반에 똑같은 홍길동이 두 명은 있는 게 존재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컴퓨터는 어떻게 보면 인간처럼 약간 융통성이 없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래서 같은 문서 안에서 동일한 시트 이름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안 돼요. 그래서 실제 시험 장소에서 이거를 해결을 못 하셔갖고 다음 진도를 못 나가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네,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네, 지금 보시면 기본 거 우선은 엔터를 치셔서 그쵸? 예, 여기를 원하는 이름으로, 이 중에 없는 이름으로 바꿔놓으신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바꿔주시면 되잖아요. 그쵸?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이 앞에를 일 작업을 해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를 이제 더블 클릭을 했을 때 일 작업으로 하면은 이름이 똑같다고 해서 입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때는 지금 이름을 바꿔야 되는 얘는 이미 이름을 바꿔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얘를 그냥 이렇게 끌어다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입력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요. 네. 자, 이렇게 하시게 되면 이제 시트의 이름 입력이 마무리가 됐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트 이름을 바꿀 때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을 하고 엔터를 딱 치는 순간 그룹이 해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데
시험지를 보시게 되면 엑셀 시험 문제는 대부분 B4부터 J14까지가 데이터 입력하시는 곳이에요. 네, 대부분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요. 시험지 내용을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컨트롤 키 누르시고 마우스 휠을 누르면 이제 엑셀 시트를 조금 확대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B4에서 J14까지를 드래그해서 홈 탭에서 글꼴그룹 안에서 테두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테두리를 만들어 주신 다음에 어, 이렇게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하셔도 좋고 블럭을 잡고 입력을 하지 않으시는 거는 이제 학습 시험 보시는 분 편한 대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관리 코드라든가 사업 번호를 입력하시는 곳은 영문이 입력됐을 때 대문자가 많기 때문에요. Shift 키 눌러서 입력하지 마시고 대문자 키를 활성화시키신 다음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쭉 입력하시다 보면은 13번 행은 시험지에 보면 BC 디어를 셀병합 해놓은 곳이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다 가운데 정렬을 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셀병합 하기 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다가 글씨를 쭉 쓰시게 되면은 지금 좁은 비열에다가 그 다음에 긴 글씨를 입력하다 보니까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음, 이렇게 돼요. 그대로 두셔도 돼요. 마찬가지로 14번 행도 네, 그다음에 그냥 엔터 치시면 된다는 거죠. 그쵸? 네, 그리고 너비는 나중에 신경 쓰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건 입력을 하시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그 주요 활동에 보시게 되면 네, 주요 활동을 보시게 되면 뭐 책 읽기, 그 다음에 체험 활동, 입력은 하시면서 이렇게 너비는 벌리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내용이 이렇게 열에 나오죠. 그럴 때는 한 글자만 적고 자동 완성되면 이렇게 엔터를 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엑셀에서는 타자 속도가 더 느린데 하더라도 입력 이렇게 자동 완성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요. 훨씬 더 어떻게 보시면 자격증 취득하기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F열은 보시게 되면은 하나의 셀에 두 줄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Alt, 왼쪽에 있는 Alt를 누르고 두 번째 줄 입력했을 때 도서 보유량 적었죠. 그다음 왼쪽 Alt 누르고 엔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 그 갱이 되어 있는 단위 네, 여기가 원인가요? 네. 아, 원이죠? 네네. 그 다음에 엔터를 치시게 되면 이렇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력하면서 넓혀주셔도 돼요. 숫자 데이터를 입력하실 때는 저희가 기본적으로요. 이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중간에 콤마가 찍혀 있는 이 숫자하고는 어때요? 같은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굳이 콤마 심표는 안 찍으셔도 되는데 보세요. 1.2라는 숫자하고요. 그 다음에 12는 어떻습니까? 다른 숫자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쉼표를 찍을까 말까 고민이 될 때는요. 쉼표가 없을 때랑 있을 때랑 두 개가 같냐 다르냐만 봐주세요. 1.2와 12는 다르기 때문에 1.2 소수점은 꼭 찍으셔야 돼요. 또 12%라는 숫자고요. 그 다음에 12라는 숫자는요. 어떨까요? 같지 않죠? 이런 경우도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키보드에서 백분율 기호를 꼭 입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 입력을 하실 때, 내가 지금 쓰려고 하는 숫자가 기호를 뺐을 때, 그 의미가 달라지는지 같은지 그것만 기호를 하시면 돼요. 어차피 기호를 안 써도 의미가 같다라고 하시면 굳이 입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엑셀에서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이 있어서 시간 뺏기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요. 잠깐 제 강의를 멈추신 다음에 시험지를 보시고 입력 작업을 마무리 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보시게 되면은 G14 그 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I14 셀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그 4번 행에다 입력한 데이터를 입력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접 입력하셔도 되지만, 해당 C4 셀을 클릭을 해서 컨트롤 C, 그 다음에 컨트롤 V,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용자 수 H4 셀을 컨트롤 C,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컨트롤 V 이렇게 해주셔서 쉽게 입력 작업을 조금 수월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참고로 H14 셀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유효성 검사를 하시는 곳이라서 네, 저는 여기 숫자는 제가 좀 복사해서 붙여놓긴 해서 네, 제가 콤마 스타일 잠깐 지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우선은 조건을 완성하시기 전에 셀 병합되어 있는 곳은 이제 직접 병합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D13에서 D13이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엑셀에 입력 작업하시다 보면은 이제 좋은 점이, 편한 점이 아주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가 셀 병합하는 것도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병합을 잘못했을 때 아래 한글 표 작성에서는 다시 셀 나누기, 또 셀 합치기 이런 그다음에 너비도 일일이 다 사용자가 바꿔야 되는데요. 이게 잘못 합했을 때 보시게 되면 맞춤 그룹에서 병합하고 관대 맞춤을 다시 클릭하시게 되면 원래대로 하나씩 다 쪼개져요. 대신에 테두리는 지워집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테두리가 필요할 때는 글꼴 그룹에서 테두리만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 병합하고 관대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은 이제 F열에서 그쵸 13, 14죠. 이것도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해 주시고 그러면 나중에 병합하는 걸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그럼 여기를 이제 대각선 만드실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셀 서식 선택해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대각선 만드시는 거니까 테두리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에 대한 종류는 바꾸시면 안 되고 테두리 방향만, 대각선 방향만 선택해 주시고 확인입니다. 만약에 잘못된 곳에 테두리를 만드셨어요. 그러면 대각선을 그러면 셀 서식에서요. 다시 대각선만 해제하시고 확인 눌러보시면 되는 거예요. 보셨죠? 네, 셀 서식, 그 다음에 테두리에서 대각선 방향, 그리고 확인. 그리고 나중에 병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입력이 이제 끝나신 경우는 이제 시험지를 이제 확인해 주셔야 되겠죠. 시험지에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 숫자들을 또 시험지 규칙에서도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라는 규칙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숫자들을 이렇게 블록을 잡고요. 홈 탭에 표시 형식에서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회계 형식이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한 개 한 개 조건대로 한번 쳐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보시게 되면은 이제 그 제목을 완성하는 조건이 있어요. 네, 보시면 제목 도형에 대한 종류와 바로 옆에 그림자가 나와 있어요. 그렇죠? 좀 많이 빠뜨리시는 내용 중에 하나라 말씀드려 볼게요. 제목을 만드실 때는 이제 이 공간을요, 이렇게 약간 벌려주세요. 여기를 넉넉하게 벌려주신 다음에 이제 삽입해서 그 다음에 도형을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 도형에서 이제 배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보니까 B부터죠, 그쵸? B부터 G의 반까지 와 있어요. 약간 작다 싶으시면 홈머리글을 약간 넓혀주시면 돼요. 이렇게 도형을 그려놓으시게 되면 바로 제 거 약간 버전이 상위 버전인데요. 여기 이제 그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효과를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이라고 나왔기 때문에요. 바로 이거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되는 거는 이제 글꼴과 그 다음에 굵게와 채우기 이런 것도 홈으로 가세요. 네. 홈으로 가셔서 문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위아래 가운데 왼쪽 오른쪽 가운데를 꼭 해주시고 글자 색깔은 검정 그 다음에 이제 글자의 크기가 20 24군요.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 이제 글꼴을 이제 굴림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채우기도 이 글꼴 그룹에 있는 채우기 상자에서 표준 색깔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노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하나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제가 입력 작업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녹화 시간이 조금 길어져 가고요. 나머지 조건을 제가 녹화를 좀 끝난 다음에 한 개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